이거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네요, 진짜. 대한민국에선 2명만 미치면 전쟁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2명만 미치면 된다. 대통령과 장관. 그러면 국무회의고 NSC 회의고 한미연합체계고 다 필요 없다. 네. 딱 2놈만 미치면 된다. 김종대 의원님 또 전문 분야가 나왔어요. 무인기. 무인기. 맞아요. 예, 이번에 영장에는 안 들어갔어요, 당연히. 영장에는 그렇지. 외환죄를 넣지는 않았어요. 예. 예, 외환죄 이제 혐의 입증이 또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근데 무인기 우리 처음부터 작년에 10월 8일 날 한번 보내고 10월 3일. 아, 3일 날. 예. 8일 날 떨어졌나요? 8일 날은 추락한 거고 10일에도 보냈고. 아, 11월에도 보냈다며요. 아니 11월은 보낸 게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아, 제보 진술에 저기 손뼉 치며 분위기가 아, 좋아했다 좋았다.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 아. 요 진술은 나왔죠. 어. 근데 날짜가 확인이 안 됐죠. 근데 이 정황을 보니까 와, 저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무인기가 그러니까 평양에 추락을 했잖아요. 예. 근데 요렇게 이제 우리 사진 보면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이게 기사가 이제 저 보세요. 네. 이제 의원님은 전문가이시지만 백령도거든요. 네. 변호사님. 네. 저 백령도 이제 해병대예요. 우리나라 그렇죠. 최북단에 있는 데잖아요. 저기서 이제 비행을 날려요, 무인기를. 날리는데. 그러면 평양을 가면 남포를 거쳐야 돼요. 네. 남포시라고. 저기가 잠수함 해군 부대가 있다며요. 남포 조선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기서 진수가 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막 몇천 턱급 북한 군함이 심포다. 그건 심포고 내가 말씀드린 네. 남포는 조선소가 있는 데가 아니고 네. 온천 비행장. 맞아요. 비행장 온천 맞아요. 비행장이 있어요. 비행장도 있고 네. 저기 잠수함 전대 네, 있더라고요. 잠수함 네, 잠수함 전대가 네. 있죠. 네, 그래서 저기가 이제 군사기지인데 쭉 해서 평양 날아가요. 네. 일단 1차적으로 요 지금 항로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왜? 무인기가 떨어졌으니까. 네. 떨어져서 북한이 뜯어서 그 GPS인가? 그리고 다 이거 회복했다며요. 다 복귀시켜서. 그러니까 총 234개의 비행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저 기종의 모든 비행 기록입니다. 이게 통째로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디를 지금까지 다녔는지 다. 다. 그러니까 이 군사 기밀을 넘겨준 거죠. 그러네요. 거기에다 비행 장비 날라갔지. 이러니까 이건 아예 북한한테 거기 갖다 바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외환죄가 좀 애매해서 이적죄로 오히려 봐야 된다는 시각도 굉장히 많아요. 이적죄 적을 이롭게 했다. 네. 정보를 준 거다. 아니, 그렇죠. 적을 전단을 열어. 대한민국이 전단을 열었다.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저런 행위를 한 것.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박형관 기자. 네. 우리 질문하는 기자도 출연한 적 있지 않나요? 아, 그죠. 박형관 기자 단독으로 맞아요. 예, 보도된 건데 김어준 거기. 예, 11월에 이제 남포 쪽에 북한 무인기를 보냈다가 이게 돌아오는 항로를 김용대 사령관이 직접 좌표를 불러줬다. 요건 찍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좌표를 처음에 찍어준 게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거기 온천 비행장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좌표를 찍어줬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다시 해서 이제 뭐 겨우겨우 다시 돌아왔는데 뭐 이런 부분을 볼 때 특히 삐라를 만약에 거기다가 뿌릴 목적이었다면 삐라를 떨어뜨리는 좌표를 정확하게 좀 찍어줬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다가 뿌리고 와라. 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삐라를 뿌리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 사실 무인기가 삐라 목적이었죠. 원래는. 그런 취지로 했지만 사실은 삐라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아니라 적에게 발각되기를 바랬던 게 목적이 아닌가. 왜냐하면 온천 비행장이 있는 쪽으로 처음에 좌표를 그렇죠. 찍어줬다는 거는 온천 비행장이 있는 곳은 이게 무인기가 맞아요. 날아왔을 때 네.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오히려 노린 거 아니야? 맞아요. 보통 비행장은 대공망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저기 이제 감시 레이더라든가 네. 대공포라든가 말하자면 평양 방어의 최근접 관문이거든요. 저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백령도에서 저 평양까지 직선 거리가 오. 170km. 오, 170밖에 안 돼요? 네. 오. 서울에서 대전거리죠.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에 이제 모든 북한의 최신의 방공망이 다 밀집돼 있다. 아, 그러겠네요. 이렇게 이제 상륙부대가 그렇죠. 쫙 하고 올 수 있으니까 네. 북한도 대비를 하는 구간이네요. 그렇죠. 저기가 이제 평양 방어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백령도에서 출발한 드론이 저 남포 평양을 가서 삐라통을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추락하는 이 작전의 성공 가능성은 한 20%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이 어려운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평양 시내에서
10회 이상 선회 비행을 했어요. 아, 이제 봐줄 때까지. 아, 그것도 저공으로 한 350m고 돌아갔으니까. 350m면 여기 거의 웬만한 빌딩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음이 심해서 저거 엄청 심하다. 그러니까요. 엄청 심해서 그래가지고 모든 게 발각되기에 최적화된. 아, 이거는 그다음에- 나 격추시켜달라 이 네. 소리네요. 그다음에 나를 발견해달라. 음. 이게 저 추락해서 이제 비행 기록이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이 작전의 본래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니네 서해 다 뚫렸어. 우리가 다 이리로 들어온 거야. 아, 이 비행 궤적을 알려줌으로써 서해 니들 다 뚫렸어. 야구르게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요것만 보면은 아 이런 게 뭐 이렇게 은밀하게 침투해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네 가지 사안을 합쳐서 봐야 된다. 네 가지. 첫 번째는 그 요게 날라보내가기 직전에 9월에 마지막으로 백령도 연평도에서 대규모 해안포 사격이 있었다. 아, 이때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스파이크 미사일 3종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요 무기 체계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요거를 잘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그 무렵까지 아파치 헬기가 백령도에 선회 비행했다. 아파치 그 탱크 잡는. 이거는 해상 작전하는 헬기가 아니거든. 그죠? 근데 제일 커. 네. 헬기 중에 그 공격 헬기 중에 보통 해상 작전 헬기는 링스 헬기라고 따로 그렇죠. 있어. 잠수함 잡는 거. 네, 잠수함 잡는 거. 근데 이건 큰 걸 보내요. 지상용. 이것도 발광용이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드론인데 아, 드론. 이 전체 캡을 씌우는 마지막 네 번째 어마무시한 변수가 나온다. 오. 그걸 내가 오늘 김종대 TV에서 아, 그렇죠. 오늘 11시에. 12시에 12시에. 네. 지금 떠 있는데 네. 네. 이게 뭐냐면은 2023년 11월에 네. 합참 작전본부의 합동작전과에서 저기 그 근사한 계획을 하나 세워. 요게 뭐냐면은 4군단 합동 타격 계획입니다. 4군단. 네. 4군단. 4군단이 해주에 있습니다. 아, 북한 4군단. 해주. 네. 여기에 그 자세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해군의 저기 북한 4군단을 앞으로 3년 이내 도발을 꿈도 못 꿀 정도로 초토화시킨다. 그래서 지휘 시설, 병영 시설, 통신 시설 전부 다 부순다. 그래서 표적을 30개를 식별했는데 네. 그 중에 9개는 합참에서 저기 항공기를 동원해서 때리고 나머지는 지상작전사령부에서 때린다. 이렇게 저기 40개 표적을 타격하는 계획을 했는데, 근데 북한의 방공 무기가 SA5라고 그 러시아에서 도입한 최신의 방공 무기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공 자산을 때리는데 현무 미사일, 스파이크 미사일, 천무, K9으로 때린다. 합동 화력이죠.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백령도에서 무슨 화기를 동원했다고? 천무, 스파이크, 그러네. K9 K9. 자주포. 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2023년에 그 북한 4군단을 초토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걸 연습한 게 해안포 사격이라 이거예요. 아. 이해가 가시죠? 예. 근데 북한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달에 아파치 헬기가 갔고. 이게 조금씩 수위를 높여서. 네, 그런데도 반응이 없으니까 마지막 종결자가 간 거지. 그게 드론인 거지. 이렇게 이어서 보시면 이게 한 군데 다. 그러네요. 그러면 반응이 있다면 뭔 반응을 얘기한 거냐? 김용현은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북한이 대응으로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겠냐? 네. 우리가 전단 뿌렸으니까 걔도. 그렇죠. 그래서 10월 초순에 곽종군 특수전 사령관한테 이번에. 김용현이 전화를 하죠. 네. 내가 합참 지휘 통제실에서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직접 지휘할 거다. 그러니 너도 작전 대기해라.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종결자 드론이 날아갔을 때 그때 곽종군한테 전화를 하죠. 내가 그 원점 타격하겠다.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원점 타격 계획이. 그런데 이제 합참 김명수 합참의장이 저기 11월에도 네. 무인기를 보낸다고 할 때 또 원점 타격 계획을 토의하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합참의장이. 그러니까 그때 막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개념 없는 놈이다. 아, 맞아요. 된다고 해야지.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안 보냈고 그런데 11월에 그 계속 오물풍선 대기 지시라죠.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에. 그리고 계엄이 일어나던 날도 오물풍선 대기예요. 아. 그러니까 오물풍선이 날라왔으면은 계엄이 스무스하게 갔지. 근데 안 날렸어. 북한이. 아. 그래서 그냥 계엄으로 간 거예요. 아. 이렇게 쭉 이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교수님 어때요? 도발을 이 계속- 전쟁 위기와 그러니까요. 이렇게 도발 수위를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도발 수위를 정말 차츰 높였는데 아니 북한에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막 네. 발표를 막 했거든요. 분명히 10월달에 그런 방송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빨리 지금 윤석열은 마음이 급해. 지금 빨리 북에서 뭔가를 하나를 해줘야 네. 우리가 이제 원점 타격을 하면서 이제 비상계엄까지 딱 맞물리는데 그렇죠. 북에서 이러다가는 뭐 우리가 먼저 진짜 완전 도발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폭격을 완전히 해줘야지만 반격을 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느릿느릿하게 하니까 그냥 바로 계엄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이거는 계엄 북한이 자체- 빠진 게요. 그렇죠. 원래는 주연이거든. 그치. 북한이. 주연 배우가 없이 막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요 오물풍선에 대해서 어떤 대응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가가 계엄의 본질이자 몸통입니다. 그런데 당시 11월에 실제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해 가지고 사격 준비를 전방 지상작전사령부에 이미 하달했더라고. 그래서 그게 오물풍선을 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물을 원점. 날린 곳을 날린 곳. 포기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경고 사격이에요. 맞아요. 그냥 바로 원점 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예광탄하고 자폭탄을 섞어서 경고 사격을 한다. 그래서 동원되는 무기 체계가 K-30 비호 복합 무기 체계라는 게 있어. 30mm 기관총을 하늘로 75도 각도로 쏘는 거예요. 원래 경고로. 이거는 이제 공중에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75도 각도도 이미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비호 복합 무기로 지상작전사령부에서 풍선을 제압하고 경고 사격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날라오는 풍선이 있으면 원점으로 때린다. 풍선 날린 곳에다가 때린다 이거죠? 그렇죠. 와 이거 전쟁이네요. 와 진짜. 이게 원래 계획이. 이걸 김용현이가 합참의장이 있는데 지가 직접 하겠다. 이거 제정신이 아닌 놈들이네요 진짜. 그래서 내가 엊그제 저기 경향신문 칼럼의 제목이 봤어요. 대한민국에선 2명만 미치면 전쟁이 일어난다. 다른 사람 필요 없다. 2명만 미치면 된다. 대통령과 장관. 그러면 국무회의고 NSC 회의고 한미연합체계고 다 필요 없다. 딱 두 놈만 미치면 된다.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 둘이 미쳤잖아. 저 칼럼 쓰셨죠. 전쟁 두 사람 미치면.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 네. 이건데 저 전화 많이 왔어요. 하여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끔찍하지만은. 그렇죠.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다 반대했거든. 그렇죠. 그런데도 강행이 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에 합참의장 헌법기관입니다. 합참의장을 둔다 이래 돼 있어요. 네. 이거 모든 군령 작전부대는 합참의장을 통해 하게 돼 있는데 몰래 드론을 낮았다. 그러네요. 완전히 이거 반란 행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뭐 비상 사태가 되면은 전시작전권이 미군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쵸. 한미 위기관리 협조회의 해야 되고 워치콘 대북 공격상 해야 되고 뭐가 많어. 근데 미국 몰래 잽싸게 한다는 표현도 나와. 그 문건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동맹국인데 네. 뭐요? 전쟁을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안보 시스템은 전부 무력화되는 거야. 그러네요. 와 이걸 무인기로 제가 이거 처음에 나랬을 때 저희도 이제 기사를 봤잖아요. 근데 솔직히 기억나는 게 이제 북한 노동신문이 막 김여정 하니까 그러니까 늘상 이게 잘못된 건데 해변에서 매번 돌멩이만 던지다 보면 사금이 손에 잡혀도 던지잖아요. 그런 기분으로 좀 보는 게 있어요. 또 북한이 자작극 했겠거니 또 북한이 이렇게 뭐 했겠거니 이렇게 보는데 그 무인기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를 좀 찾아봤더니 우리 국방 선임 기자가 찾아보는데 아니 재원이 똑같아요. ADD랑. 그래. 네, 이걸 베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면 북한이 아이폰 사갖고 하면 아이폰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 네. 그걸 베낄 수 있으면 북한이 잡스예요. 네. 북한이 스티브 잡스야. 애플이고.
그래서 묘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국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10월에 그게 북한이 성명이 나오고 국회가 난리 났을 거 아니야. 근데 김용현 답변이 이상한 거야. 네. 안 보냈으면 안 보냈다. 보냈으면 보냈다는데 맞아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다. 요거는 사실상 시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랬는데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국방부 합참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자체 조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100대가 납품됐어요. 요 기종이. 아. 그래서 전수 조사가 들어갔거든. 근데 2대가 사라지고 안 보여. 오. 아, 드론 작전. 2대는 돌아오지 않는 거네. 네. 그거 어디 갔냐? 음. 감사관실이 따진 거죠. 그 순간 원인 불상으로 잃어버렸다.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바로 저 2대란 말이야. 그 뒤에도 한 대 더 떨어졌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면 원인 불상으로 추락했다? 그럼 북한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걸 북한이 또 오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다른 질문이 있는데 이 순간 방첩사가 딱 나서서 가로막은 거예요. 조사 중단해라. 이래가지고 조사가 중지된 겁니다. 이때요. 네. 음. 그다음에 그 드론 작전사에서 증거 인멸이 들어갔는데 거기 컴퓨터에 있는 비행 로그 기록 같은 거 다 삭제가 들어간 거죠. 오. 그래서 이걸 은폐 작업이 들어가고 계엄이 터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드론 보관 창고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한 거죠. 아, 기사 봤어요 그때. 그래서 발사대하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있잖아요. 요거 싹 불사질러 버린 거죠. 아.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야, 요거 진짜. 이거 다 그러니까요. 합쳐서 몰아야 된다니까. 한 대는 그리고 서해 쪽 백령도 쪽에 음. 띄웠고 한 대는 속초 쪽에서 띄운 것이 이제 분실됐다. 원인 불명으로. 다른 거는 모든 것을 다 어떤 연유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고장이 났거나 분실되거나 원인을 다 알지만 2대에 대해서는 원인이 불명. 이게 참 묘한 거죠. 묘한 건데 이제 하나하나씩 밝혀지겠죠. 그 원인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다. 한 번 더 하라 그랬다. 이랬는데 좋아했다는 것은 무사히 갔다가 귀환한 게 아니라 떨어졌다는 게 그렇죠. 이걸 잘했다는 뜻이고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약이 올라서 막 흥분해서 그러니까 그걸 왜 좋아하겠어? 야 저라면 뭐 이제 쏘는 거야? 도발하고 해. 구타 유발해서 야 한번 선방 튀어봐. 우리도 준비돼 있다. 근데 요게 11월에 정보사 영관급 2명이 몽골에 가가지고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를 합니다. 왜 안 쏘냐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몽골 정보기관에 걸린 거야. 이게 몽골에 우리 국정원이 포섭한 요원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 대사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네. 근데 중간에 있는 몽골 정보 요원이 생각하니 수상한 거야. 쟤들 남한의 정보 요원이거든. 그러네.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한테까지 와가지고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뭔가 있어. 너무 불순해. 해가지고 2명을 구금시켜 버렸어. 오호. 정보사. 그리고 이제 정보사령관이 문상호가 그때 대만에 출장 중이었거든요. 네.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하지 않고 몽골로 날아가. 그다음에 우리 국정원이 가. 그래가지고 사죄문을 전달하고 빼내와. 사죄문을 전달하고. 잘못된 정보 활동이란 걸 시인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퍼즐이 맞춰지죠. 저기 노상원 수첩에 북한에는 뭘 주지? 그다음에 NLL에서 북한 도발 유도. 요 2문장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경을 궁금해했잖아요. 그러네요. 야 이게 연결시켜자 보면. 그러네 하나씩 풀리고 있네요.